저는 30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모습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그 순간에 보였던 특징적인 증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회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5가지 큰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만 매달려 살지 말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특히 남성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72세의 한 기업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우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해외 출장 중이었고, 둘째가 결혼할 때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결혼식 직후 바로 나왔죠. 돈을 위해 건강을 버렸고, 다시 건강을 위해 돈을 써야 했어요.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들의 중학교 입학식에도 못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나를 간호하고 있네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 65세의 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정작 내 가족은 돌보지 못했어요. 응급실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동안 내 아내는 혼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용기 내어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이었습니다. 81세의 한 여성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 먹어서 피아노를 배우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웠죠. 그래서 시작조차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선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들을 못 해본 게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어요. 75세의 전직 교사도 비슷한 후회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서점을 열고 싶었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안정적인 교직을 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서점을 열려고 했을 때는 이미 건강이 나빠진 후였죠. 젊었을 때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표현할 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이는 특히 아시아 문화권의 환자들에게서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68세의 한 교수는 마지막 순간에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네요. 우리 문화가 감정 표현을 서투르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무뚝뚝했던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야 부끄러워지네요. 77세의 한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키웠어요. 공부하라는 말만 했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죠.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깨달았네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네 번째 후회는 친구 관계를 더 소중히 할 걸 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를 하셨어요. 70세의 한 회사원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주 미뤘어요. 다음에 보자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다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82세의 한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죽음을 앞둔 지금 그 친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5번째 후회는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할 걸. 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63세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았더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안정적인 길을 택했죠.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했다는 걸.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보통 임종 2, 3주 전부터 뚜렷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84세의 한 환자 보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셨어요. 평소 너무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걱정되어서 억지로라도 드시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몸이 더 이상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환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로 적셔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패턴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77세의 한 환자 가족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에는 계속 깨어 계시고 낮에는 거의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안 주무실 때 돌아가신 형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현실과 영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종 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결코 환각이나 헛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지막 에너지의 날 현상입니다. 92세의 한 환자 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갑자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죠. 저희가 이제 나으시는 건가 하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마지막 인사의 시간이었네요. 이러한 현상은 의학계에서 임종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잠시 선명한 의식을 되찾는 현상이죠. 임종이 더욱 가까워지면 보통 일주일에서 3일 전부터 더욱 뚜렷한 신체적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30년간의 호스피스 경험에서 이런 변화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호흡의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73세 환자의 간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깊은 호흡과 얕은 호흡이 불규칙하게 반복되더니 나중에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 특유의 패턴이 나타났어요. 호흡이 점점 깊어졌다가 얕아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처음 보는 가족들은 매우 불안해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호흡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가족들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온과 피부색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88세 환자의 아들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불을 더 덮어드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더군요. 몸의 말단부터 체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대신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셋째, 의식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환자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95세의 한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천장이 열리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빛이 보여요. 아, 어머니가 거기 계시네. 분홍빛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입으시던 그 한복이에요. 이러한 임종 체험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환자들이 밝은 빛과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죠. 넷째,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 보여도 주변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83세 환자의 간호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여도 계속 말씀을 건네세요. 특히 좋은 추억이나 감사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임종 직전까지도 청각은 남아 있어서 그 말씀들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어 보이시곤 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보이는 작별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환자의 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알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이 작별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신 지 이틀 후에 편안히 가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기차를 타야 해요. 누가 절 데리러 왔어요. 이런 말씀들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명확한 인식이자 주변인들과 작별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보내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2세의 한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의 허락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가도 될까?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더 계셔야 해요라고 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제서야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셋째, 마지막 순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많이 들은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5마디의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85세 환자의 아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하자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었죠. 평화로운 임종을 위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호스피스 경험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첫째, 환경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8세 환자의 간호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병실의 조명을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드리세요. 많은 환자들이 클래식 음악이나 찬송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굉장히 평화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둘째, 스킨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94세 환자의 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았지만 손을 잡고 있으면 살짝 힘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사지를 해드리면 편안해 하시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머리를 쓰다듬어 드릴 때는 숨소리가 더 편안해지시더라고요. 셋째, 영적인 평화를 돕는 것입니다. 83세의 한 환자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 앞에 밝은 터널이 보여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기분이에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영적 체험을 하실 때는 부정하거나 말리지 말고 오히려 지지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종교나 신념을 존중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적 평화를 찾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넷째, 미완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87세 할아버님의 마지막 3일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감사의 날로 정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아버님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했죠. 둘째 날은 용서의 날이었어요. 서로 미안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죠. 마지막 날은 작별의 날이었어요. 슬펐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섯째, 환자가 원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존중해드리는 것입니다. 95세의 한 환자는 임종 직전에 특별한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그 소원을 들어드렸더니 환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의 애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적절한 애도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72세 환자를 떠나보낸 부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낯설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애도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83세 환자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슬퍼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모셨더라면. 91세 환자의 딸은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완벽한 이별이란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뿐이에요. 이제 제가 30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이며 동시에 남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97세의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거대한 학교였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선생님이었고, 때로는 학생이었죠.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네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세의 한 교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의미 있으며 각자의 이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부디 후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